뭐 영국인가 캐나다 맞습니다. 연기금도 다 몇 그렇고 군데서 다 연기금들도 걔들이 많이 들어오고, 네. 왜 노크를 하냐면 한국 시장이 월세화되고 있고 월세 가격이 이제 올라가기 시작했다는 걸 캐치를 한 것 같아요. 네. 야, 이게 돈 되는 시장이야, 네. 한국. 그 역설적으로 말하면 우리 세입자 입장에서는 안 좋은 거죠. 주거비 부담이 늘어나는데 월세 살아보면 알잖아요. 월세 네.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어요. 남는 게 없어요. 그렇다면 필요하고 자금이 되시는 분들은 저는 내 집 마련하셔라. 찾아보면 충분히 있으니까. 저는 주거의 안정성 차원에서도 너무 한강 벨트만 고집하지 말고 네, 최근에 부동산들을 좀 돌아보고 저희도 임장을 많이 돌아다니고 하는데요. 뭐 중개사분들도 마찬가지고 수요자분도 마찬가지고 전세 찾기가 정말 힘들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사실 이렇게 됐을 때 세입자분들의 고민이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뭐 매매 가격은 이미 많이 올라서 비싼데 또 그렇게 매매를 하려고 하면은 지역을 옮겨야 되고 전세를 하려니 전세 지분도 없고 그런데 월세를 하자니 또 월세는 또 터무니없이 비싸다라는 인식들을 많이 받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세입자들이 겪는 그런 고민들이 커지는 시기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은 왜 전세가 이렇게 부족해질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와 현실적으로 어떤 대안들을 가지고 가실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김인만 소장님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장님. 뭐 그냥 현장에서 느끼시는 부분이 일단 제일 궁금할 것 같긴 한데 뭐 저도 느끼고 있지만 소장님도 느끼시는 부분들 어떻게 느끼셨나요? 저는 남는 시간이면 어떻게든 현장을 갑니다. 왜냐하면 현장에 부동산의 현장에 답이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뭐 원베일리도 가보고 헬리오시티도 가보고 또 잠실 다른 아파트도 가보고 마포도 가고 강서구도 가고 구리도 갔다 오고 여러 군데 갔다 왔는데 매매 시장은 다 틀려요. 지역마다 특징이 다 틀리고 매수자 매도자 반응이 틀리고 그 호가 하락에 대한 반응도 틀리고 다 틀리는데 공통점이 뭐냐면 전세 매물이 없다는 겁니다. 눈에 띄게 올 1월보다도 지금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는데 문제는 앞으로 더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지금 뭐 매물 말씀하셔서 보니까 24년도 10월에 서울 아파트 전세가 3만 개 정도였어요. 네. 근데 지금 최근에 1.7만 개입니다. 3월 초에. 그러니까 절반하게 줄고 있습니다. 네. 반대로 하시는 말씀들이 전세가 줄면 월세가 늘어난다라는 이야기들 많이 하시는데 또 공교롭게도 그 시간 동안에 월세는 똑같아요. 1.7만 개. 그러니까 상대적으로는 네. 월세가 네. 상대적으로 늘어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맞습니다. 안 늘어났죠. 맞죠. 그렇죠. 네. 상대적으로. 네. 그래서 이유가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복합적인 문제고요. 이게 어떤 딱 맞아 떨어진 것 같습니다. 이게. 그래서 굉장히 안 좋은 상황입니다. 입주 물량이 없습니다. 낮습니다. 네.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한 약 2만 8천 호 정도, 작년이 약 4만 3천 호 정도였는데 이게 임대 청년주택 포함입니다. 임대 청년주택 빼버리면 15,000, 17,000호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그나마 나오는 물량도 지금 강북이 좀 심하거든요. 강남권보다. 왜냐하면 강남은 좀 최근에 많았죠. 잠실 르엘,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 청담 르엘 같은 아파트들, 재건축 아파트들이 네. 나왔기 때문에 그나마 양반인데 나머지 지역들은 진짜 난립니다. 그래서 입주 물량이 올해만 부족하냐? 2028년까지 계속 부족합니다. 나머지 뭐 신도시들이 나와도 서울은 아니기 때문에 서울의 전세 물량은 절대적인 물량이 입주 물량이라는 건 이제 절대적인 물량입니다. 이게 줄어들게 되면 방법이 없어요. 진짜 방법이 없는데 또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정책의 부작용입니다. 왜냐하면 자 입주 물량이 그나마 나오잖아요. 만 몇천 개 나와.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 대출을 막았습니다. 갭 투자 막겠다. 그렇죠. 이게 뭐냐면 신축 아파트 이제 분양받아서 입주할 때 집주인이 잔금을 치는 방법이 내 돈으로 하는 방법, 은행에서 대출 꿔서 하는 방법, 세입자한테 전세금 받아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전세금 받아서 하게 되면 이걸 갭 투자라고 보고 그렇죠. 왜 세입자한테 줘? 네가 분양받아 놓고. 세입자가 전세 대출이 안 나옵니다. 네. 세입자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대출이 안 나오는데. 들어갈 수 있는 곳은 강남 상구 같은 부자 동네. 잠실 르엘,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는 그나마 들어갑니다. 17억 주고. 왜? 17억이 있는 부자들이 있으니까 네. 세입자 중에도 들어가는데 금단 신도시 예를 들면 금단 신도시가 2022년에 입주했는데 네. 전세가 3억 5천 4억 정도 하거든요. 전용 84가. 네. 처음 들어갈 때 자기 자본이 3천에서 5천입니다. 네. 대출이 8, 90% 나왔거든요. 그 사람이 자기 자본이 늘어났을까요? 지금도 큰 차이 없습니다. 없죠. 네. 그러면 이 사람이 신축 아파트 금단 신도시가 지금 또 입주한단 말이에요. 기하고 있잖아요. 들어가고 싶은데 대출이 안 나와. 그러면 자기 자본 5천으로 어디를 가요? 빌라밖에 못 가는데.
그 집에 눌러 앉아 버립니다. 매물 잠기잖아요. 매물 회전이 안 되는데 또 전세 매물이 없다 보니까 최근에 나타나는 아주 재미난 현상이 우리 계약갱신 청구 있잖아요. 네. 2+2 계약갱신 네, 청구. 예, 예. 청구하게 되면 5% 이내로 거의 안 올리잖아요. 네. 이걸 청구 안 하는 사람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청구 안 하는 이유는 2년 후에 내가 청구해야지 네. 아껴두는데 포기하는 분들이 아, 나 포기할게. 반대로 포기하시는 포기할게. 분들이요. 단 계약 기간을 4년으로 해주세요. 왜? 이게 1, 2년 만에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 같으니까 아예 올려주고 나는 주거 안정을 4년을 더 찾겠다는 거거든요. 네. 굉장히 절박한 마음입니다. 네. 세 번째 원인은 트렌드가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이제 집주인들의 생각이 네. 제가 고등학교 때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 집이 이제 단독주택이었는데 위에 2층하고 뒷방을 세를 주더라고. 네. 전세를 줬어. 그래서 네. 저는 그때는 전세에 대한 개념이 없어서 네. 전세금을 받았다가 돌려주잖아요. 네. 어머니한테 물었습니다. 어머니 그게 왜 받았다가 돌려주고 왜 그러는 거예요? 돈을 왜 받은 돈을 돌려주냐. 그게 뭐가 유리한 네. 거예요? 네. 라고 하니까 몰라서 그렇지 쓸 데가 많다. 은행에 넣어둬도 이자도 잘 나오고 그쵸. 그때는 이자가 잘 나올 때니까 여러 가지 활용도가 있었는데 요즘은 은행에 넣어도 이자 안 나오죠. 보유세 부담 늘어날 것 같잖아요. 그럼 집주인은 뭐 해야 될까요? 월세 받아야지. 그렇죠. 월세가 훨씬 더 유리합니다. 맞아요. 전세보다 이제 월세가 유리한 제도가 돼버렸습니다. 집주인한테도. 최근에 잠실에서 만난 분은 그 얘기 하더라고요. 아무리 봐도 보유세 많이 올라갈 것 같대 앞으로. 그러면 이걸 월세로 전환하게 되면 월 한 5천 정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잠실 리센츠 엘스 같은 아파트들이 1년에 월이 아니라 1년에 1년에 5천 정도니까 1년에 5천 정도면 내가 버티지 않을까? 거기 정도면은 뭐 어차피 세금을 전세금 내더라도 받아서 그쵸, 네. 은행에 넣어두게 되면 불안하니까 주식도 못 하겠고 은행에 넣어두면 이자 5천만 원 이자 5천원이 아니죠. 뭐 전세 뭐 10억 이자 받아도 얼마 안 네, 되니까 네. 그냥 월세 받습니다. 집주인들이 월세를 원합니다. 정책이 월세를 원합니다. 입주 물량도 없습니다. 그럼 세입자가 갈 수 있는 거 전세 매물 줄어드니까 세입자는 월세로 가거나 집을 사거나 네. 둘 중에 하나인데. 아니면 빌라 전세 그렇죠. 이제 아니면 지역을 옮기거나. 지역에 옮기거나. 빌라도 힘들어요. 빌라라고 원활합니까? 빌라도 이제 공급이 그쵸, 맞아요. 2025년에 했죠. 네.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이제 다주택자 규제하잖아요. 다주택자 대출 연장 안 해주겠다, 네. 대출 회수하겠다라고 하는데 빌라 시장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맞습니다. 빌라 오피스텔 아니 대출 안 해주게 되면 임대 사업자들이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임대 사업자들이 위축이 되면 아파트보다 빌라 오피스텔 시장에 충격파를 더 받는데 네. 그러면 공급하시는 분들은 공급을 못 하잖아요. 신규 물량도 안 나옵니다. 비아파트도 막혔어요. 이거 어떡하지? 이게 지금 최대 고민거리고 그렇죠. 맞습니다. 저는 2026년 올해 부동산 시장의 최대 하도가 전월세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는데 또 정책 당국에서는 그 정도까지는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는 거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저는 대책 마련이 좀 강구돼야 된다. 최근에 논란이 됐던 게 이제 그거잖아요. 토론할 때도 그렇고 대통령도 이제 그 말씀을 하셨는데 다주택자가 집을 팔게 되면 전세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가지고 이제 논란이 좀 됐죠. 그렇죠. 그거를 또 이제 총수요에 빗대어서 이제 말씀을 하셨던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그랬던 것 그 같은데. 논란이 됐는데 물론 총수요는 뭐 집주인 다주택자가 팔면 누군가는 사니까 네, 다주택자가 그렇죠. 총수요는 똑같을 수는 있는데 우리 세입자들이 돈이 있음에도 안 사시는 분들도 있으나 돈이 부족해서 못 사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맞아요. 결국에는 다른 누군가 돈 있는 사람들이 살 수는 있겠으나 결국엔 주거 안정성은 저는 해칠 수밖에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 전세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전세가 좋은 제도라고 생각해요. 전세 사기만 아니면 우리나라가 렌트 비용이 낮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선진국이잖아요. 네. 전 세계 홍콩이나 싱가포르나 일본, 런던, 파리, 뭐 뉴욕, 뭐 어디를 가도 시드니도 이렇게 마찬가지고 싼 나라가 임대료가 없긴 다 맞아요. 비싸요. 이 우리나라처럼 우리 지금 월세 뭐 평균 월세가 뭐 원룸 전용 33제곱미터 이하가 뭐 60몇만 원이다 네. 뉴스 나오는데 무지하게 저렴한 겁니다. 무지하게 진짜 전 세계의 선진국 치고 우리처럼 월세가 저렴한 나라가 없어요. 네. 올라갑니다.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이게 저는 전세가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 왜? 우린 전세와 월세가 연동이 되니까 네. 전세는 집값의 한 50% 정도 되니까 당연히 낮게 되는데 이 전세를 소멸시키는 순간 매매 가격과 연동이 되면서 저는 월세 가격이 올라간다고 보거든요. 이거 어떡할 거야? 사실 그게 이제 전세가 없는 나라와 우리나라의 차이들을 보면은
해외 선진국들을 보면은 저희가 그 수익형 집으로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월세를 가지고 집에 매매했을 때 그 수익률을 해보면은 보통 그렇죠. 한 3% 4%까지가 나오는 게 특징적이거든요. 맞습니다. 뭐 미국만 가더라도 그렇죠. 뭐 싱글하우스라고 하는 단독주택 이런 것들도 일단 뭐 물론 걔들은 뭐 월세를 주는 형태는 아니지만 그래도 매매를 할 때 얘가 얼마나 캡레이트가 나오냐를 가지고 분석을 하는 그렇습니다. 매매를 하는 의사결정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솔직히 그 캡레이트가 1%대예요. 맞아요, 뭐 맞아요, 서울은 맞아요. 정말 1%대 맞아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나마 지방이 조금 지방은 좀 낮죠. 2, 3%대 나오는 곳도 있긴 한데 그렇게 따지면은 서울이 글로벌에서 사실 10위권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임대료는 정말 저렴하다라는 너무 부분은 저렴하다니까. 확실한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그게 소장님 말씀은 전세라는 완충 장치가 있으면서 이게 월세의 급격한 상승을 좀 막아줬던 부분인데 최근에 느끼는 거는 아파트를 제외한 이제 네. 비아파트들 네. 그런 것들을 보면은 확실히 월세가 많이 올랐어요. 그럼 월세 많이 걔네들은 올라요. 이제 정말로 캡레이트라는 개념들을 생각해도 한 3% 이렇게 나올 수 있게 상황이 만들어지는 모습들이 보여지긴 하더라고요. 앞으로 더 올라갈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네.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게 되면 월세 올라가잖아요. 개념 자체가 이제 보유세라는 게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네. 사회 기반 인프라를 사용하니까 사용료 개념도 있고 네가 렌트를 많이 받으니까 보유세 당연히 더 내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개념도 있는데 재밌는 건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임대 사업자가 개인이 많잖아요. 네. 외국에는 대형 법인들이 법인 많은데 말씀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전세제도 때문에 그래요. 대형 법인들은 전세금 받아서 뭐해? 어차피 돈 어차피 많은데. 나는 돈 많은데 돈 말고 네. 그냥 월세를 줘. 내 사업 소득이 늘어나니까 그걸 원하는데 우리나라는 전세가 있잖아요. 그래서 외국계 대형 법인들이 한국에 진출을 못한 이유가 제 생각에는 들어오려고 보니까 다 전세네. 아 이거 뭐야? 전세금 받아서 도대체 우리 뭐 하라는 거야? 네. 근데 최근에 막 노크를 하고 있잖아요. 네. 무슨 뭐지? 뭐 영국인가 캐나다 맞습니다. 연기금 다 또 몇 뭐. 군데서 다 연기금들도 걔들이 많이 들어오고, 네. 왜 노크를 하냐면 한국 시장이 월세화되고 있고 월세 가격이 이제 올라가기 시작했다는 걸 캐치를 한 것 같아요. 네. 야 이게 돈 되는 시장이야 네. 한국. 그 역설적으로 말하면 우리 세입자 입장에서는 안 좋은 거죠. 주거비 부담이 늘어나는데 월세 살아보면 알잖아요. 월세 네.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어요. 남는 게 없어요. 지금 제 딸이 이제 대학생인데 그 친구들 얘기 들어보게 되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한대요. 서울 수도권에 부모님이 있는 친구들하고 지방에 그렇죠. 있는 친구들, 맞아요. 지방에 맞아요. 있는 친구들은 시작 전부터 네. 이미 기숙사도 부족하니까 원룸 구해서 생활비 하게 되면 150, 뭐 200이 그냥 깨지는 거예요. 근데 이 구조가 사회 진출해도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 집에서 거주하면서 다니는 애들은 자본 축적이 되냐 안 되냐 가만히 앉아서 맞아요. 200씩은 세이브하는 효과가 맞아요. 나다 보니까 이미 여기서도 양극화가 또 벌어지고 있는 거죠. 네.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저는 물론 뭐 주거비 지원이라든지 뭐 네. 바우처 뭐 이런 게 있는데 저는 바우처보다도 공급 대책, 공급 물량 좀 많이 내줘야 될 것 같고요. 임대도 무조건 월세화로 가는 게 모든 게 답은 아니다. 전세도 굉장히 좋은 제도다. 전세를 너무 악마화하는 것도 좀 바람직하지 않나. 세입자 주거 안정 차원에서는 그렇습니다. 그 이제 뭐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고민을 하실 분들은 결국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올라간 전세 보증금을 어떻게든지 돈을 모아서 계획 연장할 것이냐, 아니면은 정말 일부 월세를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은 집을 살 것이냐에 대한 이런 이제 세 가지 선택지. 아야. 아니면 집에 돌아서 갈 수도 있긴 하겠죠. 부모님 어렵네. 집으로. 네, 그렇게 선택지가 있을 건데 그렇다면은 그러니까 뭐가 가장 좋을까에 대한 부분인 거예요. 야, 이거는 답이 없는 문제인데. 네, 진짜 부모님 뭐가 집으로 좋을까? 돌아가면 부모님이 안 받아줄 수도 있어. 안 받으실 거예요. 나갔는데 뭘 받아줘. 네가 알아서 살아야지라고 하는데 전세 거주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여기 안주하지 말고 끊임없이 청약이라든지 내 집 마련을 노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우리가 다 한강벨트에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의 상황에 맞춰서 사셔라. 작년에 제가 그 KBS 뉴스 가서 그 작가하고 친한데 강서구라도 사셔라. 돈 보태서. 그래서 대출 받으면 살 수 있대. 네, 사셔라고 했는데 최근에도 못 샀는데 그 사이에 또 올랐어요. 그렇겠죠. 지금 한 2억 정도 올랐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샀으면 그 2억 올랐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대출을 또 더 받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니까 필요했거든요.
주거 안정을 위해서. 그렇다면 필요하고 자금이 되시는 분들은 저는 내 집 마련하셔라. 그리고 수도권에도 또 소액으로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곳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많이 우리가 남아 있죠. 네. 뭐 투자 목적도 있으나 그 월세 나가는 거 아깝잖아요. 기본적으로 한 200씩 나간다고 본다면 수도권에 또 신안산선 개통이 되면 여의도로 출퇴근하면 안산 지역에 가보게 되면 신안산선 역세권에 뭐 구축 아파트들 전용 59, 뭐 3억 얼마짜리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찾아보면 충분히 있으니까 저는 주거의 안정성 차원에서도 너무 한강 벨트만 고집하지 말고 서울은 너무 비쌉니다. 최근에 그 강서 방화 6구역 네. 그 레미안 아파트 보니까 와 18억 몇천 나오더라 분양가 전용 84가. 팔사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또 분양이 힘드신 분들은 분양가가 부담되면 공공 분양도 좀 적극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전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사실 뭐 시장이 너무 불안하고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너무 많이 고민들을 하시는데 저희가 오늘 말씀드렸던 이런 조언들이 여러분들의 의사 결정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